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2월 29일 2월 마지막 날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이제 주식시장 출발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2637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종목은 한 500개 정도 되고 어제랑은 좀 이제 다른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6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0.35%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이제 거의 1000개에 가까울 정도로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인데,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전에는 완전히 또 180도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좀 상당히 좀 부진하게 출발했고요. 오늘 보니까 뭐 특히 반도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비교적 크게 하락 출발을 했고, LG엔솔 같은 이제 2차 전지도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밸류업 관련된 그 삼성물산이 오늘 3% 오르는 게 조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인데, 대부분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한 상태로 출발한 것 같고, 뭐 이건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오전장 좀 부진한 좀 흐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후장에서 반전의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뭐 금감원장의 발언과 더불어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가 시장을 반전시켰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꾸준하게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것, 뭐 증시의 상승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종목군들에게 사고 있다라는 것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오늘 지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종목군들 중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기아 정도가 강보합권, 그 다음에 뭐 금융업종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강보합권 정도 흐름을 빼면 그렇게 큰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없고요. 삼성물산도 상승폭이 좀 축소되고 있네요. 지금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운수청구 쪽에서 페노션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항공주는 약하지만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리포트 나왔던데 5%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에서는 하나투자증권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초강세,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과 어울려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의약품업종에서는 지금 신풍제약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개별 종목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뭐 EUV 관련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덕산텍 코피아 정도를 제외하면 업종 전체가 파란색이고요. 알테오젠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 금융업종에서는 우리기술 투자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말씀드렸던 가상자산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엔캠이 다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고, IT 부품 쪽에서는 미래나노텍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도 또 움직이면서 이 종목도 아직은 뭐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시장 모두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좀 비교적 강하고, 시장은 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좀 덩치가 큰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 종목군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저께 이제 코스닥 시장의 역전의 용사는 뭐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 그룹이라고 봐야 될 텐데, 어저께까지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오늘 뭐 이틀째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하는 양상이에요. 에코프로 보합권이고 에코프로 BM은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재료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관련된 뉴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좀 뭔가 주도주가 보이진 않고 좀 소강 상태로 네. 또 접어들고, 사실 미국도 오늘 보면 엔비디아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나빠서 네. 빠진 건 아니지만 미국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역시나 좀 약간 밀리는 그런 움직임인데, 다만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어제는 급락했던 엔캠이 좀 급등하고 있고, 네. 근데 여전히 알테오젠의 상승세는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운 또 주도주로 확실히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확실히 그 저 PBR 관련주, 어제 뭐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오후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로 돌변을 네. 했는데, 그 배경으로 뭐 이복형 금감원장의 발언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성장 못한 기업이 굳이 여기 왜 있나? 예, 그러니까 성장하란 얘기고, 그걸 못했을 때는 결국엔 이제
그 채찍을 좀 가하겠다라는 네. 건데 그건 이제 물론 정부랑 뭐 협의됐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금감원장의 그 발언대로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금감원장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시할 수 없는 저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제도 증시가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움직인 건 또 사실이니까 계속 정부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정책상으로는 우리는 뭐 강제적인 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제가 느낀 것도 과연 정부가 만약에 기업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채찍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우리 이제 아직 6월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또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보시고 저 PBR주들도 한번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증시는 조금 시장 분위기가 좀 아쉽고 코스피가 2,700 근처로 이제 올라갈 만하면 참 이거 돌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꾸 돌파를 좀 못하는 이유가 국내 증시가 지금 이제 이걸 넘어서야 좀 위가 열릴 것 같은데 2,700을 넘을 수 있는 좀 혹시 뭐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의 빠른 반등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들 매수만으로는 조금 힘겨운 상황이고 외국인들 매수도 지수 관련주로 유입되는 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긴 하지만 뭐 아주 강한 강도로 매수하진 않고 네네.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가는 만큼 강한 매도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지수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뭐 핵심 키는 삼성전자의 반등이고요. 뒤를 이어서 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뭐 금융 투자에 들락날락한 그 움직임을 네네. 빼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보여져서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시장이 2,700 넘어서 신고점을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결국 그런데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로 인해서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가 2월에도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고 뭐 3월 달에도 이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그러면 반도체가 언제부터 더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느냐. 특히 뭐 하이닉스처럼 신고가 보였다가 조정받은 종목 말고 여전히 저 바닥에 세매고 있는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이제 버프를 받을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출이 또 증가하고 있는 쪽에서 방산주들의 흐름이 꽤 강했는데 지금 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히 외국계 창고 쪽으로 매수는 유입되고 있는데 오늘 20만 원 찍자마자 또 빠르게 하락 전환하는 네. 것이 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좀 신고가를 내는 주도주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뭔가 순환매는 돌고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상황이어서 지수의 탄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 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종목의 강세가 한 번 정도는 좀 나타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관 매수 유입과 거래량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혼자만으로는 좀 아직은 좀 쉽지는 않고. 벅차다. 예. 네. 근데 또 오늘 보면 외국인 또 팔아버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900억이나 팔고 있어요. 좀 대량 매도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차익 매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외국인 매매는 좀 어떤가요? 주로 보니까 전기전자에만 집중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사는 업종은 금융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일단 좀 보수적인 스탠스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 선물 시장 쪽에서 그동안 언급드렸던 게 미결작정이 계속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게 25만 계약에서 30만 계약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은 12월 달에서 1월 달 넘어올 때 그 미결작정의 임계치가 30만 계약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30만 계약을 찍고 어느 정도의 시세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오늘 종가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동시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결작정의 임계치로 봤을 때는 끌어왔던 어떤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만한 그런 지점에 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뭐 추가적인 조정이나 아니면 흔들림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정의 손바뀜이 또 나타나야 되겠죠. 수익 본 사람들도 수익 청산하고 그 다음에 뭐 손실 본 사람들도 손실 청산하면서 다시 미결작정이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든지 아니면 여기에 새 돈이 좀 강하게 유입되면서 뭔가 확실하게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뭐 그런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는 지수의 등락은 저는 뭐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좀 등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외국계 창구 쪽의 움직임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지금 비차익 쪽에서의 매물량과 외국인들의 매물량이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는 데다가 미결작정이 줄어들면서 일단 선물 쪽에 매도 계약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현물을 안 사더라도 최소한 선물 쪽에선 사면서 뭔가 방어하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지금 뭐 주식 선물, 그다음에 뭐 선물, 코스피까지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장중 낙폭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생각보다 좀 거센 편이라서 이게 장중에 계속 이어진다면 네. 주가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거든요. 아마 외국인 매물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가 이렇게 부진하면 증시가 위를 열기가 또 당장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 또 2,600원 되게 또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밑은 단단한데 위도 잘 열리진 않는데, 결국 그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결국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업종으로는 역시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맞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은데, 뭐 가상화폐라든가 두나무 관련주 뭐 이런 쪽에 좀 주가들이 괜찮고, 또 보니까 저 PBR 관련주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들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뭐 강한 업종들은 많이 보이진 않는데, 네. 오늘 한번 업종 섹터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를 축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는 것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손해보험 쪽의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게 좀 하나손보를 제외하면은 DB손보 정도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뭐 NFT다 뭐 큰 틀에서 보면 가상자산과 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해운주들의 흐름도 오늘 비교적 좀 강한 모습인데, 대한해운과 페노션, 흥하해운 세 종목이 모두 강세인데, 그 중에서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또 BDI 쪽에 뭔가 모멘텀을 좀 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현재 종목군들은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뭐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의료정밀 업종이 2% 넘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을 이끌고 있는 것은 개별 종목입니다. 지금 뭐 덴티움의 급등이 좀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덴티움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에 중국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오면서 뭐 거래도 증가하고 주가도 큰 폭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 종목 중에서 KC텍 흐름도 계속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거래는 별로 없는데 주가는 여전히 2% 정도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스 업종에서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도 계속 뭔가 거래가 좀 수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주가의 등락이야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주목해 볼 것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 예전에 이 정도의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수반되고 있다라는 것. 그 외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래가 뭐 워낙 없는 종목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의 거래가 계속 수반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흐름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금융주와 더불어서 사고 있는 것이 통신주인데, 뭐 종목구들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SK텔레콤도 신고가 영역에서 크게 밀리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소폭 강세 보여주고 있고, KT는 뭐 4만 원권 잠시 넘었다가 밀리면서 일단 뭐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고 거래도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오늘 포지션 자체가 뭐 주식을 사는 것도 약간은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유입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상승 섹터 좀 살펴봤고, 근데 오늘 확실히 하락하는 섹터는 좀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HBM 관련주, 인터넷 대표주 이쪽 아마 이제 미국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긴 하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2차 전지도 최근엔 좀 분위기들 좋았는데 오늘 좀 밀리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저번에 이제 영화 관련주도 파묘 효과로 한번 좀 움직였는데 그게 또 좀 오래 가진 않네요. 좀 예, 다시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인데,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하락하는 기업들의 종목도 좀 많지만, 이게 또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증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모습들이 오늘 오전장에 일단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슈 중에서는 사실 어제 이제 그 메타의 주커버그가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LG전자
조주환 사장을 이제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LG 가전 TV 8억대 메타 AI 넣는다. 이런 좀 내용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XR 헤드셋을 LG랑 좀 같이 양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뉴스들도 있는데 오늘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또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주커버그가 어쨌든 이제 와서 우리나라 이제 IT 기업들을 좀 다 만나고 좀 갈 예정인 것 같은데 결국 메타가 추구하는 방향도 원래 이름은 메타니까 메타버스지만 사실은 AI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 저번에 샘 알트만도 왔고 이제 줄줄이 지금 한국 와가지고 AI 이제 사업 하자는 얘기 같은데 한국에 그러면 결국 반도체나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 주가 보면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해요. 좀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해서 좀 주주분들도 좀 굉장히 좀 실망이 크실 텐데 근데 이런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의 방안은 결국엔 우리가 봤을 때는 반도체를 좀 중장기로 봐도 된다는 좀 의미 같기는 좀 하긴 한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결국 계속 이 주커보고 말고도 또 다른 CEO도 충분히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엔비디아의 독주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체 개발하는 과정에서 턴키로 설계만 해주면 이걸 모든 걸 제조할 수 있는 즉 밑에 기판부터 시작해서 위에 칩 얹고 그 위에다가 HBM까지 얹을 수 있는 턴키로 이게 한 번에 되는 회사는 TSMC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HBM을 받아와야 되고 기판 받아와야 되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에서 기판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칩 만들어서 비메모리 칩 쌓고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HBM을 쌓을 수 있는 그 턴키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요구하는 게 한 가지 더 있죠. 로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이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밖에 받을 수가 없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신큐나 삼성전자의 신큐 맞죠? 그 다음에 LG 가전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로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수십억 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물론 삼성가전과 LG가전이 그 AI 측면의 로데이터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부여받은 그 이후부터의 기기를 세야 되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그 가전기기를 따지면 예전에 어떤 얘기 나왔었냐면 LG 뭐 냉장고 왜냐면 24시간 돌아가는 그 기기가 냉장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다가 홈 OS를 달아서 뭔가 이제 스마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아파트에 그 홈 IoT를 다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의 가전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무언가 특별한 기기를 팔지 않고도 로데이터가 여기저기서 생길 수 있는 말 그대로 노다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AI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많이 돌려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는 여전히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런 로데이터를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루트가 결국은 한국 가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가전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로데이터와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제작 능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은 저는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IT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이 그만큼 또 좋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어려운 건 주가로 반영되기까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시간이 네. 걸리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들을 꼭 시계열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증시가 이렇게 뚜렷한 뭐 이슈는 사실 없는 가운데 증시가 외국인들의 매물 또 어제 사실 저 PBR주들이 이복형 금감원장의 좀 긍정적인 발언으로 좀 급등했었는데 물론 오늘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좀 추가적인 그 상승이 조금 이제 또 제동이 좀 걸리면서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고 또 내일 아무래도 이제 내일부터 또 3일 동안 연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오늘인가요? 그 이제 미국에서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것까지 좀 보자는 심리도 되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포지션을 좀 줄여놓고 아마 다음 주를 대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쉬운 그 증시가 오전에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저번에 이제 그 워런 버핏도 그렇고 약간 이제 미국의 주요 투자자들이 현금을 좀 늘리고 있다. 네. 워런 버핏도 지금 살 기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또 JP모건의 다이먼 CEO도 일단 자기 회사 주식을 좀 팔아버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약간 좀 경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들이 팔았다고 뭐 증시가 뭐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런 좀 유명한 투자들의 약간의 그 경고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증시 좀 많이 오른 것도 같고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그렇게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장을 좀 비중을 줄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만 한국에서도 보면 미국 증시 따라서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예, 주가가 이제 급등한 기업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좀 이제 그냥 마냥 우리가 주가 가니까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조금 현금할 건 좀 현금하고 또 약간 순환매가 돌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교체 매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튼 좀 지수가 굉장히 답답한데 이게 전략 세우기는 너무나 난해하고 이제 또 3월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비싼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여러 그 전문가들이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비싼 종목을 뭔가 흥분된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 전략인가. 물론 단기 트레이딩 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네네. 거래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빠져나올 때도 리스크가 적어지는 것이니까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종목 쪽에 붙어 있는 게 맞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한미반도체 좋은 기업이죠. 네. 만약에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도 뭔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뭐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거 이미 선반영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의 주가 그 가격대 자체가 뭔가 성장을 너무 많이 반영했거나 과하게 반영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짧은 매매 관점이 아니라면 분명히 조심할 시점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 시장에서 이런 주주환원 관련 종목군들이 뭐 지금 누구의 얘기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도 단기에 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뭔가 판도를 조금 바꾸는 네. 그런 흐름들이 단계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전혀 두려움을 가지시지 말고 이런 종목은 여전히 비싸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비중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팔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있는 종목은 기아, 하나금융지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LIG넥스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SK스퀘어 이런 종목들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종목군들의 외국인들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물론 매일매일 따지면 어저께 샀던 거 팔고 하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봤을 때 사는 종목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좀 여쭤봤고 좀 난해한 시장이긴 하지만 너무 좋은 걸 우리가 다 아는 상태에서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아직은 그렇다고 뭐 이게 완전히 또 정반대로 바뀐 건 또 사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또 매수하는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볼 좀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25분인데요. 저희 잠깐만 또 중간 광고 한번 좀 보고 와서 또 저희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운 좋은 커피 매일매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희 사무실 커피도 운주커피로 바꾸었어요. 더치커피, 드립백, 캡슐까지 뭘 먹어도 맛있죠. 종프로님, 오늘은 커피 향이 남다른데요? 어제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오늘은 케냐 더블A. 세계의 다양한 커피를 당일 로스팅해서 보내주는 운조 커피. 마실수록 운이 좋아지는 운주커피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전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네, 지금 이제 9시 26분인데 장 한 번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2637포인트입니다. 마이너스 1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0.57%고요. 지금 상승보다 하락이 한 100개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코스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하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비교적 크게 네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부담이지만 그래도 기아가 3% 이상 오르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59포인트고요. 3.5포인트 빠져서 0.4%인데 일단 오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 1000개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진 않고요. 그러니까 약간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좀 좋진 않지만 뭐 알테오젠, 엔캠 이런 기업도 또 에코프로도 상승 반전한 거 보면 네. 그 코스닥은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은 좀 견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좀 버티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증시 자체는 약간 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 그러니까 이 정도 수급이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그 별 뭐 큰 반등 지금 나오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네. 좀 오늘 시장 또 마지막으로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초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선물 움직임을 공히 살펴봤을 때 그동안은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를 하면서 개별 종목의 위험성에만 대응하던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또 미결작정의 임계치와 더불어서 포지션을 좀 뭔가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만기에 대한 만기가 아니라 그 연휴에 대한 위험 때문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또 3일간 쉬니까 네, 그동안 그죠. 뭐 미국 시장의 뭔가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물량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뭐 외국인 매물이 나오든 뭐 지수가 좀 빠지든 별로 그렇게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포지션이 임계치에 차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포지션이 종가까지 만약에 일관되게 변한다면 그건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 시장이 뭐 폭락한다든지 뭐 아주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동안 계속 너무 올라가기만 하거나 살만한 종목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연휴 앞두고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이지만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샀던 종목군들의 큰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기아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뭐 금융주는 벚꽃 배당까지 나오는 그 더블 배당 이후에는 뭔가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저께 뭐 금감원장 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네. 배당락 이후에 바로 이걸 메우면서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날 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있는 게, 아마 예고편도 보셨겠지만 네. 3월부터 이제 저희 3프로 TV가 이제 그 개편에 들어가는데 저랑 이제 김정희 의원님은 좀 빠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지막 인사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0년 8월부터 여기 라이브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3년이 넘었죠. 3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많은 일도 있었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많이 또 성원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도 많이 좀 바뀐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죄송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좀 시장 너무 또 흥분할 때 좀 경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무튼 2021년도에 좀 그러지 못한 것도 항상 저는 좀 약간 그런 부분엔 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죄송한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3프로 여기 나오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많은 거 배웠고, 또 그것들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전달됐길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이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역시 주식 투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공부를 해서 네. 누가 뭐 좋다 나쁘다 이것도 물론 이제 참고는 되겠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자기가 버튼 눌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네.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더 스스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뭐 주도주도 많이 나오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변화하는 기업에서 큰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기업보다 당연히 좋아지는 쪽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네. 엔비디아가 사실 그렇게 빠졌다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한 3-4배 오르는 건 AI 그 GPU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변화가 생긴 건 사실 생성의 AI 때문인데,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살 날도 많고 많은 변화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는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생길 때 그게 이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해줄지, 예, 그리고 그게 진짜로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저는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진짜 투자자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저는 능력이 아닌가. 네. 근데 그거를 남보다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3, 4년 방송하면서 느낀 게 저는 그거거든요. 그거 이제 방송하면서 보고서 보면서 책 보면서 느낀 게 주도주들은 결국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그 변화를 항상 추적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물러가지만 제가 뭐 3프로TV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좀 충전해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만약에 나오게 될 때는 저도 좀 변화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뭐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종희 의원님 또 한번 한 말씀 저랑 또 이제 한번 호흡을 맞추셨는데 네. 그래도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호흡이 서서히 맞아가고 있는 측면에서 그만두니까 좀 아쉽긴 하고요. 네. 근데 저도 뭐 다른 스케줄이 조금 있어서 뭐 개편의 시간과 좀 맞지 않아서 뭐 그만두는 것인데 저는 딱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주도주 놓치면 굉장히 아깝고 나 저거 원래 살려고 네. 했는데 이런 아쉬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종목에만 기회 있는 거 아니니까 물론 주도주를 잡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을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종목군들은 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도 있는데 내가 놓친 종목에 대해서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시지만 주식의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흥분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침체돼 있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가기도 하는 게 주가입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 제자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흥분하시지도 말고 너무 또 이렇게 디프레스 되지도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뭐 저도 뭐 다음에 찾아뵐 기회가 있으면 또 찾아뵈면서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뭐가 오네요. 자, 아무튼 저희 이거 뭐 주시는 건가요? 뭐 꽃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이 꽃과 함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충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29일 그 오프닝별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찾아뵙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도 정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